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상하이 메이룽진 이스탄 백화점 폐업에 이어 롱메이진 쇼핑몰도 최근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7월 23일 상하이 번화가 난징시로에 위치한 메이룽진 광장은 공고를 발표해 8월 1일부터 쇼핑몰의 모든 상가와 임대업체들이 모두 폐업한다고 알렸으며 이는 26년간의 운영을 마감하게 됩니다. 상하이의 난징로는 중국 최초의 상업거리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상권이었지만 현재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난징시로 상권에서 29년간 운영된 체인 슈퍼마켓도 폐업했습니다. 또한 상하이 신庄에서 가장 큰 종합 쇼핑몰인 중성스제 상점도 곧 폐업할 예정이며 대규모로 점포들이 폐업하고 있고 쇼핑몰 내에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성의 대규모 폐업 현상이 있어요. 넓은 쇼핑몰 안에 상인들이 손님보다 더 많아요. 둘러보면 텅 빈 쇼핑몰에 거의 아무도 없어요. 신장이 상하이의 부도심으로서 이런 상업 종합체의 현황은 정말 걱정스러워요. 1층에는 조금 사람들이 있지만 아래층은 거의 자동차 전시 구역이에요. 이곳의 태평양 커피는 이미 한동안 폐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지도 몰라요. 음료인지 커피인지 모를 가게도 오랫동안 문을 닫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안타까워요. 한층 더 내려가면 여기는 거에 사람이 없고 2층에도 몇몇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보아하니 의류 매장인 것 같아요. 한층 더 내려가면 스타벅스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위안이 돼요. 그러나 아래층에는 많은 광고가 상점을 가리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이곳에 까르푸도 폐점했어요. 상하이 출신의 후 씨는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하이의 유명한 황금 교차로인 난징루와 시장루 교차로에 있는 건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그는 친구와 함께 그곳에서 식사했는데 위층의 레스토랑이 3분의 2나 줄어들었고 그의 집 근처에 있는 몇몇 대형 슈퍼마켓도 이제 모두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난징로의 저디 광장은 202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화이하이로는 예전에는 샤페이로라고 불렸으며 이 거리도 매우 번화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곳의 등급은 난징로보다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쇼핑몰에 사람이 거의 없고 매우 한산합니다. 전통 백화점 폐업 물결이 이미 유행이 됐습니다. 상하이를 예로 들면 메이룽진 이스탄, 태평양 백화점, 저디 광장 등 쇼핑몰 폐업부터 제6백화점, 휴렌상사, 상하이 부녀용품 상점의 폐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오래된 백화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난징 슈아누구의 창파 광장입니다. 여기는 창파 광장입니다. 여기 슈퍼마켓이 8월 4일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네요.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한산한지. 거의 사람이 없네요. 투자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최소 6,882개의 점포가 폐업했으며 이는 월마트, 대룸파, 허마 등 대형 체인점과 미쉐 빙청 등 프랜차이즈 식음료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거시경제와 개인경제 상황에 소비자의 신뢰는 일반적으로 낮고 실업 우려, 소득 불안, 자산가치 하락 등의 요인이 소비 심리를 크게 억제하고 있어 이는 경기 하방 압력을 반영합니다. 상하이의 후 씨는 중국 대부분의 일반 시민이 많은 저축이 없지만 상하이 등지에는 일부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이라는 대외 환경 영향으로 그들도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일하는 일부 화이트 칼라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알 한 알 아껴서 먹어. 입에 넣고 씹기 아까워. 그냥 맛만 보는 거야. 한 알은 맛이 없잖아요. 어쩌겠어. 요즘 다들 절약하고 있잖아.
또 뭐 있어? 커피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매일 두세 잔씩 마셨는데 요즘은 절제하고 있어. 이제 아침에는 한 잔만 마시고 오후에는 참고 있어. 아직도 커피를 마셔? 난 벌써 끊었어. 대신 커피 사탕만 먹어. 이전에 톤이 선생님에게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돼요. 회원권을 사려면 최소 3,000위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제 머리는 울퉁불퉁하고 제가 직접 자른 거예요. 원래 주말에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발 마사지 냄새가 쉽게 안 빠지잖아요. 이제 안 받을 거야. 집에서 그냥 발 담그고 혼자 마사지하고 있어. 왼발로 오른발 마사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돈 안 들고 물만 좀 쓰지. 최근 소비 절약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지. 예전에는 자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지만 이제는 거의 집에서 쉬면서 영화는 보지 않아. 영화를 안 본다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것에 있어. 예전에는 음식에 대해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이제는 요구하지 않아. 가격만 적당하면 돼. 또한 비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업과 소득 불안정, 자산가치 하락, 부채 증가, 가족 구성원 부양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그들의 소비를 크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집단의 일상 소비 증가율 예상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2.4%에 불과합니다. 뚱화대학 신경제정책연구센터 천숭싱 주임은 상하이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근무 장소는 강회의 흑룡광장과 루자주이였습니다. 그는 현재 상하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자본의 철수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들도 견디지 못하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미래를 위해 외국으로 떠나고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이런 모습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숭 씨는 제일 잘 나가던 일선 도시 상하이가 경제 상황이 이러한데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다른 도시들도 다양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더구나 2선, 3선, 4선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중공 3중 전에서 경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새로움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천숭 씨는 현재의 지도자들이 경제 난관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인하로 중국 국채와 지방채 발행에 도움을 주어 이자 비용을 낮췄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해 새로운 부채로 이전 부채를 상환하고 전체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 시장 상황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관찰부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6월 중국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48.6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9년 6월의 데이터를 보세요. 당시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은 45.7시간이었어요. 즉, 5년 전 사람들은 주당 약 3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낮잠을 자고 방해받지 않고 영화를 한 편 끝까지 보는 것 같은 활동들이 당시에는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국가통계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이 48.6시간에 이르렀어요. 이는 매일의 근무 시간이 주 6일 근무제의 8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통계는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데이터만을 반영한 것이며 배달원, 호출 차량 운전사 등 유연 직종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포함하면 중국 노동자의 평균 근무 시간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장대학교 공유개발연구원 리스 원장은 거시경제 변동으로 인해 기업이 생존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업은 인력 감축이나 근로시간 연장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받아들이는 등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사람들의 신중한 소비 태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중한 소비 행동은 전국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경제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중공이 개최한 제20차 중앙위원회 3중 전회가 18일에 종료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7월 21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공중앙위원회 결정은
시장 수급 결정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물, 에너지, 운송 및 기타 분야에서 가격 개혁을 추진하고 물, 전기요금 및 천연가스 가격을 최적화하며 정제유 제품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수도, 전기, 가스 요금과 같은 민생 지출의 전반적인 인상을 암시하며 민생 고난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탄합니다. 또한 중국 31개 성 중 23개 성이 상반기 경제 운영을 발표했으며 그중 16개 성의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연간 목표보다 낮았습니다. 제1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 시장, 후난, 윈난, 광둥, 신장의 성장률은 연간 목표치보다 1%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하이난의 상반기 GDP 성장률은 3.1%에 불과하여 연간 목표인 8%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경제도시 광둥이 7월 23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광둥의 총 생산액은 65,242억 5천만 위안으로 연간 목표치보다 5% 낮았습니다. 광둥성 체제개혁연구회 회장 펑펑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광둥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가전제품과 가구 및 건축 자재 등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 경제의 침체 원인을 4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손에 돈이 없어서 소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돈을 썼고 일부는 자녀 결혼 준비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둘째, 의료비는 또 다른 큰 지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저축한 돈을 모두 의료에 썼습니다. 현재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진료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보고 미래의 의료 지출이 걱정돼 수중에 조금밖에 없는 돈을 저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셋째, 노후 문제도 큰 부담입니다. 국가기관, 공기업 및 대기업 직원들을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사람들은 모두 사회보장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업이 불안정하더라도 사회보장은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이 돈을 따로 남겨둬야 합니다. 넷째,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거나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본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동안 부유한 사람들도 경제 위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유층들이 자금 문제로 홍콩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면서 홍콩 고급 주택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홍콩경제일보는 2022년 말부터 중국 부동산 회사 흥다그룹 회장이었던 시자인의 홍콩 호화 주택 세 채를 잇따라 은행이 인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한 채는 올해 5월 4억 7천만 홍콩달러에 매각됐으며 이는 1년 전 평가액에 비해 50% 가까이 하락한 가격입니다. 또한 중랜스와 전 회장 슈저밍도 자금 문제로 홍콩 부동산을 은행이 인수했습니다. 슈저밍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구룡 고급 주택단지 개선문에 6개 주택을 구매했으며 이 중 한 곳은 자가용으로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해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황궁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슈저밍은 2021년에 이 주택들과 주차장을 포함해 13억 홍콩달러에 매각하려고 했고 올해 2월에는 가격을 낮추어 7억 홍콩달러에 내놨지만 여전히 구매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주택들은 결국 자금 문제로 은행에 인수당했으며 최근 경매로 홍콩 5억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이는 이전 가격보다 29% 낮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극심한 경제난에 내수가 침체되고 외자 유입이 줄면서 부유층의 대규모 이민도 시작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해외 직접 투자는 1992년 이후 최저치인 330억 달러로 2022년 대비 82% 급락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부진과 내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 기관도 중국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공공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경제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주의 정치 요소도 외자 유출을 심화시켰습니다. 2023년 7월에 시행된 새로운 간첩방지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갤럭과 같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자금 유출은 특히 두드러져 중국의 글로벌 웨이퍼 분야 외국 자본 유입은 2018년 48%에서 2022년 1%로 급감했습니다. 대만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유15 보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대기업 융자제이 회장 슈주오밍은 대만 자본의 본국 해귀 비율이 40에서 5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대만 기업이 생산 라인을 대만이나 다른 국가로 이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부자들의 이민 추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투자이민 자문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는 2023년 중국의 고순자산가 유출자 수가 신기록을 세우고 올해 15,2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주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보여주며 외국과 대만 투자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